상속기업은 정당한 분배를 위해서 과거보다 가족의 개념이 약화되고 개인의 생활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의 생활에 집중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당연했던 일이 최근 들어서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암이나 중병에 걸린 경우 예전에는 자식 중 일부가 집안일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병 간호에만 집중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 등 그저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것마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치열하게 변화하면서 부모가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모를 향한 효의 정도가 변화했다기보다는 사회적 변화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직장과 집안일을 뒤로한 채 부모님 병 간호에 나선 사람을 본다면 매우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나고 자랑 같은 자식이라고 다른 자식들보다 몸과 마음을 다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부모를 다른 자녀들에 비해 극진하게 부양한 자녀에게는 더 높은 비율로 상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기여분 제도라고 하는데요. 1990년도 이전에는 특정 자녀가 희생하여 다른 자녀들보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자녀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민법상 상속기여분 제도가 생기면서 상속분 산정 시 부모를 특별히 더 부양한 자녀에게 높은 비율로 상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속기여분은 병 간호를 하며 부양한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하게 상속인을 부양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자녀 또는 배우자 등 피상속인에게도 상속기여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속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기여분을 주장한다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는 부양 의무와 함께 동거 의무도 지게 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생각하는 본래의 의무를 넘어서서 특별하게 부양 또는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만 상속기여분이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하게 부양한 것이라 느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따지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속기여분이 인정되기란 어렵습니다. 상속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중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단순히 간호하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병 간호를 함에 있어서 곁에서 간호를 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원비나 기타 비용과 같은 다양한 부양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부양 비용을 크게 부담한 자에게도 상속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상속인 각자의 상황, 상속재산의 규모,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나 금액, 공동상속인의 수 등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기여분 제도 또한 결국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상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비율로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속이 개시된 후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아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노력한 상속인의 노력을 가족들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원만하게 상속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모두의 마음을 맞춰 상속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일부 상속인의 노력을 무시한 채 공동상속인이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져가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을 통하여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증하고 그에 맞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공평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 분쟁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사안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기여분의 경우 자신의 노력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노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분쟁은 다른 사안보다 확실한 기준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명시하고 있는 단어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상속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소송을 이어가야 할지 재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상속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속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시작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에게 대응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전문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질문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응답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셔서 소송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